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6년 모두가 반도체 노래를 부를 때 말이죠. 진짜 보석 하나가 지금 조용히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거 놓치면 아마 몇 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 그 기회의 문을 여러분과 함께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반짝이는 보석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우리는 작년 2025년 시장을 덮쳤던 그 혹독한 겨울부터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의 공포가 어떻게 2026년 기회의 씨앗이 됐는지 그 연결고리를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볼 겁니다. 보시면서 드는 생각들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장입니다. 바로 딥시크 쇼크. 2025년 1월 시장의 믿음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수완해보죠. 왜냐고요? 이 과거를 제대로 복귀해야만 2026년의 기회도 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날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025년 1월 27일. 우리가 IMF 때 특정 날짜들을 기억하는 것처럼요. 이 날은 반도체 산업 역사의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날입니다. 바로 이 숫자 때문이죠. 마이너스 17%. AI 시대의 황제, 영원할 것 같던 엔비디아 주가가 단 하루 만에 곤두박질 친 수치입니다. 이건요, 그냥 조정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공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더 아찔하죠. 5,930억 달러.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큰 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당시 투자자들의 공포 상상이 가시나요? 저도 그때 사무실에서 모니터 보면서 정말 한숨만 푹푹 나오더군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충격이 엔비디아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브로드컴, 마벨 같은 반도체 설계 회사들은 물론이고요. 바로 우리 기업이죠. SK 하이닉스까지 그 폭풍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던 하이닉스 주가가 9% 넘게 빠졌다는 건 시장이 그냥 AI 반도체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비싼 GPU를 많이 투입할수록 더 똑똑한 AI가 나온다. 지금까지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를 먹여 살렸던 이 절대 공식이요. 그냥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중국의 딥시크라는 회사가 훨씬 적은 돈으로 비슷한 성능을 내는 모델 R1을 딱 들고 나왔기 때문이죠.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현실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과거 얘기는 이쯤 하고 현재 2026년으로 돌아와 보죠. 그 딥시크가 R1의 후속작 V4라는 훨씬 더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바로 기술과 가격.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지금 게임의 룰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딥시크 V4가 시장에 던지는 질문은 아주 도발적입니다. AI 돌리는데 그렇게 비싼 HBM, 그거 정말 꼭 써야 합니까? 이 질문, 사실상 SK 하이닉스의 심장을 겨누는 칼이나 다름없죠. 그들이 내놓은 답이 바로 이 엔그램 조건부 메모리라는 기술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냥 AI한테 아주 똑똑하고 빠른 외장 하드를 하나 달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진짜 핵심적인 계산은 여전히 비싼 HBM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자잘한 일들은 값싼 시스템 드램,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 있는 일반 메모리를 쓰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HBM, 비싸고 용량은 작지만 속도는 무지하게 빠릅니다. 반면 오른쪽의 시스템 디램은 값싸고 용량이 크죠. 엔그램 기술은 바로 이 둘의 장점만 쏙쏙 뽑아 쓰는 거예요. 비싼 HBM 사용은 최소화하고 값싼 디램 활용을 극대화해서 비용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인 셈입니다. 그 결과가 이 가격표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00만 토큰, 그러니까 글자 약 75만 자를 처리하는 비용을 한번 보세요. 클로드나 GPT가 몇 달러를 받을 때 딥시크 V4는 단돈 0.27달러.
여러분, 이건 그냥 좀 싼 수준이 아닙니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요, 기업 입장에선 AI 도입 비용, 즉 TCO를 말도 안 되게 낮출 수 있는 거의 혁명적인 가격 파괴인 거죠. 자, 이런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 반도체 거인 3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세 회사의 엇갈린 운명과 각자의 생존법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일단 증권사 리포트부터 한번 볼까요? 시티그룹이나 미래에셋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목표 주가 140만 원, 삼성전자 24만 7천 원. 영업이익 전망치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땐 말이죠. 이 화려한 숫자들 밑에 숨어있는 리스크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바로 이 표 맨 아래에 있는 메모리 호요라 모델의 확산이라는 저 작은 글씨, 저게 바로 하이닉스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부터 보죠. 젠슨 화앙 CEO는 계속 제번스의 역설을 얘기합니다. AI 연산 비용이 싸지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전체의 GPU 수요는 더 늘어날 거다. 이런 논리죠.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시스코 시스템즈 기억나십니까? 모두가 시스코가 영원할 거라 했지만 인터넷 고속도로가 어느 정도 깔리고 나니까 기업들은 더 이상 최고가 장비를 사지 않았죠. 기술 효율이 높아지면 가성비로 눈을 돌리는 건 역사의 순림이다. 빅테크들의 GPU 구매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리스크,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HBM4 시장을 선점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독점 공급하면서 최고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해자, 즉 성을 쌓았죠. 하지만 바로 그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필름 시장의 제왕이었던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을 애써 무시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것처럼요. 앵그램 같은 기술이 대세가 되면 지금의 고마진 HBM 시장 성장세 자체가 꺾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승자의 저주죠. 반면에 삼성전자에게는 이게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딥시크 모델이 비싼 HBM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에 저렴한 시스템 디램과 낸드 플래시, 즉 고성능 SSD 사용량을 늘리기 때문이죠. 이 범용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가 누굽니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HBM에서 뒤처졌던 서름을 이 양적 성장으로 단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셈이죠. 물론 관건은 HBM 기술 격차를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 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반도체 삼국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제가 제 돈으로 직접 투자한다면 딱 이 세 가지만은 지킬 겁니다. 첫째, 마이너스 5% 같은 손절 원칙은 기계처럼 지키되 2025년과 같은 패닉셀링은 절대 금물입니다.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니까요. 둘째, 바로 앞에서 분석한 내용과 직결되는 건데 만약 내 포트폴리오에 하이닉스처럼 HBM 관련주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범용 메모리 비중을 늘리는 리밸런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셋째, 딥시크 같은 기술 뉴스는 꾸준히 보셔야 하지만 최종 판단은 반드시 분기별 실적 발표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뉴스는 기대감이지만 실적은 팩트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딥시크 V4라는 더 강력한 놈이 나왔는데 왜 2025년과 같은 폭락은 없을까요? 지금 투자자분들 머릿속에 가장 큰 질문일 텐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5년의 시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휩싸였지만 1년이 지난 2026년의 시장은 그 기술의 실체를 파악한 학습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딥시크 같은 효율적인 모델이 결국 전체 AI 시장의 파이를 키운다는 걸 몸으로 배웠죠.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할 만큼 시장 체력도 강해졌고 엔스로픽이나 아부다비의 MGX 같은 큰 손들이 여전히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판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어쩌면 하늘이 도왔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설 연휴라는 완충지대였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딥시크 V4가 발표된 2월 17일을 전후로 한국, 대만, 홍콩 증시가 전부 휴장이었습니다. 2025년처럼 뉴스가 나오자마자 공포에 질려서 묻지마 투매를 할 물리적인 시간이 아예 없었던 거죠.
이 꿀 같은 3일 동안 시장은 차분하게 V4의 영향을 분석했고 패닉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딥시크가 가져온 이 변화는 과연 기존 산업의 파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요? 저는 이것이 새로운 AI 경제학의 법칙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2026년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 법칙은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첫째, 이제는 무조건 돈 많이 쓰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똑똑하게 효율을 내는 지능의 효율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둘째, HBM이 모든 걸 해결해주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표준 D램과 낸드라는 기본기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겁니다. 마지막 셋째, 클라우드에만 머물던 AI가 이제 우리 책상 위 PC로 내려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 수요를 만들어낼 겁니다. 결국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는 생존의 무대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의 흐름을 읽는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